안녕하세요. 미술쌤 박혜정입니다. 지금 시간은 일요일 새벽 3시 51분입니다.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이 시간까지 왔네요. 아까 새벽 1시경부터 리로스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물공감 일러스트 과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과제가 올라오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학생의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58분이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감이 가까웠으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자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과 더불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과제를 막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미술실에서 수업을 할 때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중에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시간을 중간중간 드리는 것이니 그 시간을 활용하여 과제를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 중에 제출하는 과제는 그 어떠한 것도 평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교를 하게 되면 같은 과제를 또 진행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지금 온라인 수업 중에 과제를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은 등교 수업 후 작품 제작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물공감 일러스트 과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소재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마스크, 손소독제처럼 현 시점을 반영하여 선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신분이 학생이기에 아침에 날 깨워주는 알람, 연필, 지우개, 가방 등도 많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휴대폰 및 컴퓨터 관련 소재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키보드에 그렇게 샷건을 날리는 걸까요? 게임 적당히 하시고요. 2차 시, 3차 시, 4차 시 동안 과제가 많이 나갔으므로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물공감 일러스트 초안 과제 중에서 잘된 작품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들의 작품을 보시고 혹시 내 작품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 보시겠습니다. 우린 항상 함께야. 실과 바늘을 그렸네요. 실과 바늘이 항상 붙어 있듯이 가족도 항상 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1학년 3반 남현성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가로등 밑에 사람의 모습이네요. Don't worry, I'm always here 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주로 어두운 밤에 귀가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가로등 밑은 안심이 됩니다.
어두운 거리에 있으면 불길하거나 으스스한데 가로등의 밝은 불빛은 힘찬 내일을 위해 집으로 걸어가는 제 자신을 응원해주는 느낌입니다. 김규민, 1학년 1반 김규민 학생의 작품입니다. 난 사실 미소가 좋아.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 울어대지. 엥엥. 119 구급차의 모습이네요.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울지 않으면 아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급차는 미소를 짓게 되죠. 라고 1학년 1반 이승민 학생의 작품입니다. 자, 한 남학생이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바이러스처럼 생긴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험한 세상에 내가 힘이 될게.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요즘 마스크와 사람들은 혼연일체 상태입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긴 나라들은 처참한 치사율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한 장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마치 자기만 믿으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물리쳐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고 김승훈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 그림 속에는 교복을 걸어놓은 한 학생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시계가 땡땡땡 울리고 있습니다. 땡땡땡 울리면서 아파하고 얘기하고 있네요. 나의 아픔은 너의 행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림 속 상황은 학교에 가기 위해 전날 맞춰둔 알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내 몸을 때려서 소리를 내니 아프긴 해도 나의 본분인 시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친구가 내 소리를 듣고 제 시간에 일어나 학교를 간다면 내 아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계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함수연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돼지 저금통과 칼을 그린 모습입니다. 잠깐만, 나 동전 더 넣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채워지지 않은 채 배를 가르려는 모습인 것 같네요. 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돼지 저금통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칼로 배를 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갈라진 돼지 저금통은 다시 또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지요. 예전에 사람들에게 달려가 제발 키워달라고 애원하는 듯 보이는 유기동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이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 같았고 이 돼지 저금통 역시 비슷한 시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1학년 5반 나원섭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 학생도 마스크와 바이러스로 보이는 것들을 그렸네요. 여기서부턴 못 지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예방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선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는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영감받아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일러스트를 그려보았습니다. 하고 1학년 4반 오철민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학생 역시 마스크를 그리셨네요. 다 들어와봐. 내가 다 이길 거니까. 어떤 세균과 맞서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마스크의 용감함을 그렸습니다. 라고 1학년 2반 이진우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마스크네요.
마스크인데 약간 앞에 학생들과는 또 다른 내용 같아요. 도대체 뭘 먹었니? 라고 마스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서 냄새가 날 때마다 마스크가 쓰기 싫었고 짜증도 났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마스크의 입장도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서 1학년 4반 민경빈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마트로슈카. 러시아 인형이 있네요. 그죠? 러시아 인형과 양파를 그렸습니다. 까도 까도 끝없는 매력. 다 덤벼 양파군. 나 불렀어? 마트로시카도 하나하나씩 빼면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는 그런 장난감인데요.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와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학생의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매력을 발산하는 사물인 마트로시카와 양파를 비교하는 설정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듯 지금의 외적인 모습보다 아직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모습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안에 숨겨진 자신의 가능성을 깨우고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1학년 1반 홍지승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 하나는 전기 면도기고요. 하나는 일회용 면도기의 모습인 것 같네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네가 부럽다. 화장실 세면대 위에서 항상 축축하게 젖어있는 일회용 면도기 입장에서는 화장대 위에서 항상 뽀송뽀송하게 대접받고 있는 전기 면도기를 바라보며 부러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1학년 2반 유희수 학생이 제작한 작품이네요. 책상 위에 볼펜과 그리고 책이 있네요. 바닥에 뚜껑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제가 공감하는 사물은 볼펜과 볼펜 뚜껑입니다. 저는 볼펜 뚜껑을 모자, 볼펜을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볼펜은 필기를 하다가 책상 밑 바닥으로 떨어진 볼펜 뚜껑을 모자라고 생각하며 책상 밑을 둘러보며 애타게 찾습니다. 라고 1학년 6반 신재한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날 때려서 기분이 풀린다면 언제든 좋아. 저는 답답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샌드백을 치곤 합니다. 그럴 때면 기분이 한결 나아져요. 샌드백은 나의 기분과 스트레스를 다 받아주는 존재입니다. 라고 1학년 4반 김세영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수학책이네요. 지금 나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한 번만 잡아줘라 하고 수학의 정석 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면 후회할 것 같기 때문에 수학책으로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1학년 5반 오성윤 학생의 작품입니다. 학생이 책상 위에서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시험지가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나 봐요. 글씨 조금 더 키우면 좋겠네요. 쳐다본다고 뭐 나올 것 같니? 라고 시험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어렵거나 모르는 혹은 잊어버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서 시험지를 빤히 바라보면서 멍을 때려서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라고 1학년 1반 서루진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혹시 이번에 학력 평가 때도 멍 때리신 건 아니죠? 책들이 여러 권 쌓여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사물은 책이다.
쌓여있는 책을 보고 밑에 있는 책이 힘들어 보였고 맨 밑에 있는 책은 나이다. 위의 책들은 내가 고등학교에 오면서 가진 부담감과 걱정거리다. 가장 마지막 밑에 있는 책이 자신이라고 합니다. 위의 책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그 부담감을 표현했네요. 자, 이 작품은 1학년 1반 김민기 학생의 작품입니다. 알람을 그려주셨네요.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온라인 계약을 시작한 요즘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겨워졌습니다. 알람을 많이 설정해도 못 일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런 날을 위해 열심히 고생하는 알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깨우지만 일어나지 않자 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깨우기 위해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1학년 2반 권정우 학생이 제작했습니다. 자, 우체통인 것 같고 편지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네요. 스마트폰한테 밀린 저의 지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서러운 우체통. 그림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제가 선택한 사물은 우체통입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우체통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던 추억이 생각났고 또한 다시 편지의 감성을 느끼는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고 1학년 2반 송민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안 떨어질 거야. 글씨 재밌게 표현하셨네요. 자, 자석의 모습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자석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자석이 서로 떨어지기 싫다는 듯이 안 떨어져서 떼어내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1학년 2반 백건우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지포라이터? 겉은 차가워도 마음 열면 속은 따뜻해. 라이터의 모습이네요. 지포 라이터의 겉모습은 철로 되어 스크래치가 나거나 녹슬어 투박하고 차갑게 보이지만 안을 열어보면 따뜻한 불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유품에서 나온 지포 라이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비흡연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1학년 2반 김경은 학생이 제작했네요. 네, 오해 안 하겠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발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나도 아파. 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은 일의 사물을 의인화시켰습니다. 바로 책상 모서리입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에 자주 발가락을 찢습니다. 저도요. 그때마다 제 발가락도 매우 아프지만 책상 모서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책상 역시 아팠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1학년 8반 이승준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구름 낀 날이 계속되고 싶다면 나를 보세요. 휴대폰 같은데요. 전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눈의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눈에 구름이 낀 듯 잘 안 보이기 시작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1학년 4반 김준희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몸무게 위에 올라갔네요. 체중계 위에. 몸무게가 120kg예요? 맥스가 180인데 어떻게 120까지 나왔지? 내가 아무리 짜증나도 발로 차진 말아줘. 코로나로 인해 3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진 않고 먹고자 하는 시간만 늘었습니다. 어느 날 몸무게를 재어보았더니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애꿎은 체중계만 발로 찼습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점점 살이 찌고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너 옆에는 내가 있잖아. 볼펜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라는 고마운 존재 덕분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화이트가 나의 작은 실수를 보면서 내가 있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1학년 1반 박진의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글씨 재밌게 잘 쓰셨네요. 어쩜 저 수정 테이프도 꼼꼼하게 잘 그리셨고요. 어떤 사람이 미끄럼틀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저 미끄럼틀을 USB로 표현한 것 같네요. 컴퓨터에 USB를 꽂을 때 방향을 반대로 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USB를 미끄럼틀처럼 표현하고 거꾸로 올라가려는 아이를 그려보았습니다. 1학년 7반 변수혁 학생의 작품입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아이디어 좋네요. 물감과 붓. 나만큼 염색 많이 해봤니? 저는 머리카락 염색하는 걸 좋아합니다. 미술 시간에 채색을 할 때면 다양한 색의 물감을 바꿔서 사용할 때마다 붓의 머리 색깔이 바뀌는 것을 염색으로 비유해봤습니다. 1학년 8반 원인재 학생의 작품입니다. 염색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지금은 무슨 색깔이세요? 지갑에서 돈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돈 날아간다. 돈 좀 아꼈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소에 돈을 많이 쓰는 저에게 지갑이 화가 나서 돈이 많이 날아가니까 아껴 쓰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1학년 4반 천승원 학생의 작품입니다. 지우개의 모습 같아요. 왜 이렇게 펜이 지우개를 막 파고 있네요? 나를 좀 내버려도 아프단 말이야. 심심하거나 아무 생각 없을 때 무심코 지우개를 뜯거나 샤프로 찌르는 등의 행위가 지우개에게는 크나큰 고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1학년 2반 김장훈 학생이 제작해 주셨네요. 안경이 웃고 있어요. 예쁜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시력이 좋지 않은 제게 안경은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1학년 3반 정윤상 학생의 작품입니다. 손세정제인가 보네요. 내 눈물이 도움이 되니 위로가 된다. 손세정제를 사용할 때 나오는 액체가 손세정제의 눈물 같다고 생각되었고, 손세정제의 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질병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1학년 3반 박상혁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교복이 걸려있네요. 야, 우린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 교복들이 얘기하고 있나 봐요. 계약이 연기되면서 계속 옷장문에만 매달려 있는 교복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문 밖에서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너넨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아이고. 그 소리를 들은 교복들이 자신의 처지를 답답해하며 어서 교복의 주인이 학교를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학년 2반 김강우 학생의 작품입니다.
어서 멋있게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네요. 돼지 저금통인가 보네요. 저는 돼지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아요. 꿀꿀꿀. 글씨 자체가 돼지코 모양을 하고 있네요. 자, 돼지 저금통은 평소에는 주인이 주는 동전들을 먹으며 살을 찌우지만 요즘은 계속 주인이 동전을 주기는커녕 빼가기 때문에 강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돼지 저금통은 이러한 강제 다이어트가 싫었는지 울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우리 저금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자, 야, 다이어트 했다면서 체중계가 막 혼내고 있네요. 저한테 혼내는 건 아니죠?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며칠 후 몸무게를 재는데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후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체중계가 다이어트를 했냐면서 어떻게 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1학년 2반 김성훈 학생의 작품입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네요. 새로운 시작, 밝은 미래라고 써 있어요. 새로 산 교복과 함께 앞으로 새로 시작될 학교 생활과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1학년 3반 이재현 학생이 제작해준 작품입니다. 자, 손선풍기네요. 너가 시원하고 행복하다면 나는 열이 나도 좋아.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 하나의 목적만 바라보며 일생을 다하는 선풍기를 보며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5반 김동걸 학생의 작품입니다. 연필이에요. 나를 놓고 싶어 미치겠지? 나를 놓으면 세상이 너를 놓아버릴 거야. 약간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잡고 있으면서도 가장 놓고 싶은 연필을 선택하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잡고 있던 연필을 놓고 싶은데 그러면 세상에서 제가 뒤처질 거라며 연필이 제게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1학년 2반 장선재 학생이 제작해준 작품입니다. 가끔은 연필 놓고 좀 쉬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화를 신었는데 뒤를 구겨서 신었네요. 때론 힘들어 구부러질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 달릴 거야. 라고 써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구겨 신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화는 사람들을 편히 걸을 수 있게도 달릴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인생에서 좌절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운동화의 목소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학년 2반 박건엽 학생의 작품입니다.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네요. 조심히 대해줘. 난 너의 추억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 조심히 대해줘라는 글씨 굉장히 입체감 있습니다. 방학 중 새 마음 새 뜻으로 책상 위 청소를 하다가 액자를 떨어뜨려 액자 유리의 파편에 의해 사진이 조금 손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액자는 사진의 추억이 훼손되지 않게 액자 안에 안전히 보관하고 싶었을 텐데 저의 실수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으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1학년 7반 박경철 학생의 작품입니다. 마이크예요. 침 튀기지 마. 차거. 너만 쓰는 거 아니잖아.
마이크는 보통 노래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의 마이크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침을 맞아가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 말입니다. 1학년 8반 남현호 학생의 작품입니다. 자, 책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네요. 내가 너의 짐을 업고 있으니 너는 나를 업어. 가방은 우리의 짐을 안전히 넣어주고 우리는 짐을 든 가방을 편하게 맵니다. 가방은 무거운 것이 들어있든 가벼운 것이 들어있든 우리의 등과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1학년 1반 정준영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자, 수정 테이프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포기하면 안 돼라고 써 있어요. 실패했다고 울지 마. 내가 마음까지 감싸줄게.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는 수정 테이프를 의인화해 보았습니다. 하고 1학년 1반 이미르 학생이 제작했습니다. 자, 책과 책갈피인가 봐요. 책 벌려, 책갈피 들어간다. 책상 위에 혼자 널브러져 있는 책갈피를 보았습니다. 마치 그 책갈피가 책에 들어가지 못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학년 7반 임명준 학생의 작품입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책이 뭔가 화가 난 듯한 눈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책 안에 누가 잠자고 있네요. 자, 왼쪽을 보시면 우리는 언제 봐? 오른쪽에는 왜 나한테 잠 잘 자는 방법은 안 써 있어. 재밌게 그리셨네요. 욕심을 부려서 많은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책을 읽자고 마음을 잡고 책상 위에 펼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 바로 잠이 쏟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책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학년 1반 정찬목의 작품입니다. 휴대폰입니다. 손 씻고 만지던가 나도 마스크 씌워주던가. 우리는 항상 더러운 손으로 핸드폰을 만집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도 자신을 만지는 더러운 손이 꺼려질 것 같습니다. 하고 1학년 8반 김도한 학생이 제작해준 작품입니다. 자, 또 휴대폰이네요. 휴대폰을 잡은 손의 모양을 본인의 손을 보고 그렸을까요? 잘 그리셨네요. 바쁘고 고된 하루였지. 수고했으니까 충전하고 잘 자. 내일도 잘 부탁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휴대폰은 필요성이 큰 존재입니다.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도 있게 해주고 아침에는 알람도 되어주고 궁금한 건 검색도 해주는 매우 바쁜 휴대폰입니다. 그런 휴대폰을 잠시라도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1학년 5반 이정우 학생의 작품입니다. 이 학생은 숟가락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네요. 식사 시간만 되면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뛰는 숟가락. 숟가락으로 개구리의 몸통을 표현하고 콘프레이크로 개구리의 눈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네요. 숟가락 위에 동그란 콘프레이크가 올라가 있네요. 요즘 살을 찌우고 있어서 식사 시간만 되면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마구마구 퍼먹는데 마치 숟가락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개구리가 펄쩍펄쩍 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라고 1학년 4반 김주환 학생이 제작해 주셨습니다. 자, 본인이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사물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한 소녀의 뒷모습인가요? 우리 뜨거운 사랑이 식었구나. 핫팩인가 봅니다. 겨울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핫팩. 따뜻할 때는 손에 꼭 쥐고 소중히 잘 쓰다가 핫팩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손에서 녹아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농구 경기를 했었는데 인원수가 없다고 껴주다가 다른 잘하는 형이 들어오니 전 실력이 없다고 더 이상 농구 경기에 끼워주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1학년 8반 김병수 학생의 작품입니다. 제가 김병수 학생의 이 작품 제작 실력을 보니 병수 학생은 농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 그리죠? 너무 실력 좋으신데요. 스케줄 표들이 적혀 있네요. 공부한 내용, 그리고 어떤 읽은 책, 좋았던 구절,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종이고, 글씨, 목소리는 깨끗한 나를 써서 당신의 꿈을 이뤄라. 깨끗한 종이에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의 종이네요. 1학년 4반 우혜성 학생의 작품입니다. 얘가 또 칠칠맞게 연필이 실수한 글씨를 지우개가 뒷정리해주는 장면에서 늘 제 뒤치덕거리를 해주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글씨 또한 엄마처럼 다정하게 꾸짖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네요. 1학년 4반 박광호 학생의 작품입니다. 다양한 길이의 연필이 있네요. 작은 연필이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 키는 제일 작아도 내가 제일 연장자, 나를 무시하지 마. 제 연필꽂이 안에는 다양한 길이의 연필들이 있습니다. 몽당 연필은 길이는 짧지만 가장 오래된 나이가 많은 연필이 아닐까요? 1학년 1반 김동현 학생의 작품입니다. 퍼즐이에요. 퍼즐 안에 목소리가 새겨져 있네요. 부족한 건 내가 항상 채워줄게. 굉장한 따뜻한 말이네요. 설명입니다.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완벽할 수 없는 퍼즐처럼 사람도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학년 8반 김태연 학생 작품입니다. 돈과 지갑이네요. 너가 없으면 내 안은 허전해. 글씨 재밌어요. 동그라미로 표시하셨네요. 현대인들은 소비가 심하여 돈과 지갑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갑은 늘 돈의 부재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1학년 8반 이현빈 작품입니다. 우리 민서영 군은 작품을 2개 제출하셨는데요. 보세요. 약간 손이 막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고 있어요. 휴대폰이 얘기하죠. 나 좀 내버려둬 제발. 요새 휴대폰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휴대폰 입장에서 의인화하여 나 좀 내버려둬 제발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표현 잘했어요. 마치 저 손 정말 가까이 오면 너무 싫을 것 같죠? 휴대폰에 놀란 얼굴 표정도 잘 표시하고 특히 글씨체도 너무 귀여워요. 화장지, 나 지금 떨고 있냐? 잘릴 거 생각하니 떨고 있는 건가 봅니다. 위에 있는 아이가 얘기하네요. 잘 가. 너무 재밌네요. 우리 민서영 군이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좋은 학생이었나요? 이거는 저기 보자. 희망이 되는 교회. 교회 전단지인가 보네요. 쳐다도 안 볼 거면서 왜 날 받아준 거니?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면 전단지 많이 보죠?
그런 전단지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주 받기는 하지만 받기만 하고 버려지는 전단지.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것 같아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3반 김유수 학생의 작품입니다. 마스크네요. 한 번 쓰고 끝이지만 내가 다 막아줄게요. 마스크는 비록 한 번 쓰이다 버려지는 일회용이지만 자신은 외부 침입을 끝까지 다 막겠다는 비장하고 헌신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학년 2반 조범준 학생 작품입니다. 달력이요. 계약도 연기야? X는 이제 그만. 설명입니다. 3월 2일 입학식 취소, 3월 9일 1차 계약 연기, 23일 2차 계약 연기, 4월 6일 3차 계약이 자꾸 연기되면서 X표가 하나씩 늘어나는 달력. X표를 칠 때마다 계약 또 연기야? 라고 놀라는 것처럼 들려서 탁상 달력을 소재로 해보았습니다. 재밌네요. 1학년 4반 황상현 작품입니다. 언제까지 눈만 마주칠 건데? 내가 설정한 사물은 신발장의 거울입니다. 신발장 거울은 학원을 가기 전이나 외출하기 전 항상 보는 사물로 저에게 소중한 물건입니다. 제가 화장을 하지 않으니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제 얼굴을 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눈길만 주고 제대로 본 적은 없는 거울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1학년 6반 이재권 학생이 제작해준 작품입니다. 손소독제네요. 보고도 모른 채 하더니 이제야 소중함 느꼈니? 글씨 귀엽게 잘 쓰셨네요.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에는 지나치기만 했던 손소독제인데 코로나가 유행하니 소중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개인 위생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1학년 2반 최시용 학생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시계네요. 자꾸 쳐다보시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한 사물은 시계입니다. 우리는 손목시계를 자주 보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차고 계시는 시계도 아버지가 자주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도 자주 쳐다보면 부끄러운 마음 들잖아요. 아버지가 차신 시계도 많이 쳐다보면 부끄러움을 탈 것 같습니다. 라고 1학년 7반 방의민 학생이 제작해준 작품입니다. 학생들의 작품 잘 보셨나요? 물론 제가 보여드린 작품 외에도 훌륭한 작품들은 많았고 제가 보여드린 작품 중에서도 수정해야 될 학생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등교하자마자 바로 작품 스케치한 걸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물에 공감을 했던 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역지사지, 나와 남의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제가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려요. 여러분, 이 하늘처럼 맑은 오늘 되시고요. 우리 6차 시에 만나요.